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성명학이란 뭘까요? 네, 너무 평이한 질문이기는 한데 성명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따른 운명을 분석하고 이름을 짓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학문이라고 했으니까 체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본 체계 없이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금 기초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 체계를 갖춰 강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름 공부의 순서를 정한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한자 성명학법을 익히고 다음에 소리 성명학인 파동 성명학, 그 다음 한글 분석법, 이런 순서로 모든 것을 다 익히신다면 비로소 네이밍의 전문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정한 이름을 짓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자 성명학만 한다든지 아니면 한자 성명학은 아예 무시하고 건너뛴 후에 파동 성명학만 한다든지 또는 한자 성명학 기초편만 배우고 파동 성명학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문 장명인 과정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자 성명학 과정을 거쳐서 파동 성명학까지 제대로 공부가 되었다면 이런 말씀들은 안 하실 겁니다. 개명한다고 운명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절대 안 하시게 됩니다. 계명으로 운명이 안 바뀐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정상적인 과정인지 알아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이름을 짓든 한자 이름은 꼭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자법은 필히 알아야만 되는 기본 네이밍 기법입니다. 출생신고 시 이름을 올릴 때 한자 이름을 대부분 함께 올립니다. 이름에 한자를 사용하는 한 한자법을 모른다면 이것은 장명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자 성명학은 누구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한자 성명학이 이름의 기초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자법도 깊이가 다릅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자 성명학을 터득한 후에 소리 성명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간단히 수리의 기륭만 익히시고 네이밍을 하시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이밍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작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한자법 기초부터 완성까지 착실하게 체계가 필요하다 싶어서 한자 성명학을 먼저 강의하는 것입니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 성명학이 시중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을 보는 것이고 또 내가 아는 만큼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 자신과 주위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힘써서 여러분께 지식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성명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글 분석법을 창안해 냈고요. 대구에서 파동 성명학이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소리 성명학이라고 합니다. 소리 성명학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짓는다 하면 대부분 아직도 한자 성명학법만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름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자 성명학부터 해서 소리 성명학까지 이 모든 바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가족과 함께 이름을 40년 이상 연구해온 곳으로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름의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자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공부를 마치신 후에는 이웃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내용입니다. 자, 이수리는 독립 기질이 약하고 진취력도 없는 수리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게 되는 수리입니다. 뭔가 마음을 허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엇이든 꾸준히 못해서 성공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일이 분할되는 수리여서 사업은 물론 가정도 나눠지게 됩니다. 부모의 조업을 물려받아도 잊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고 중년부터는 신병도 얻게 되니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되는 수리입니다.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수리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사용하면 그 해가 더 큽니다. 이렇게 기본 내용만 보셔도 이 수리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죠? 네, 앞에서 1수리는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2수리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구분점은 뭘까요? 각 수리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향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배우시면 자연히 아시겠지만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성향과 부정적으로 이끄는 성향의 수리들로 나누어져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향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리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성향으로 사람을 이끌겠죠. 이 수리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수리입니다. 자, 그럼 또 이 수리 성향을 다시 살펴볼까요? 자, 이 수리는 독립적인 기질이 매우 약하게 됩니다. 이 수리를 사용하면 그런 성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도 의존적인 성향으로 차차 바뀌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타고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성향이 바뀌어집니다. 진취적이지 못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고 그래서 방향을 잃게 하는 수리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성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시작은 아주 장대하였으나 그 끝은 미미해지는, 뭔가를 하겠다고 아주 큰 소리 쳐놓고 조금 지나면 열정이 식어버리고 에너지가 꺾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경쟁에 뒤처지게 되는 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수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이 수리는 분할을 나타내는 수리입니다. 즉 깨지고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수리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온전한 하나가 2개, 3개로 나뉘어짐을 말합니다. 현실에 적용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째, 가정이 깨진다. 즉 부부 이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는 이혼수가 있는 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이 깨진다. 즉 사업이 잘 되다가도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업이 안 맞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나쁜 작용과 깨지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여자의 경우 혹시 사주에서 부부운이 좋으신 분들은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니까 사주에 따라서도 또 판단을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사람이 성향이 뭐가 바뀌느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1수리와 2수리를 비교해 볼 때 1수리는 적극성이 있는 반면에 2수리는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만약에 같은 사주라면 1수리의 이름을 쓰느냐 2수리의 이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는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임상으로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나쁘다는 것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 획수 이름이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에 사용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정과 조우라는 이름인데요. 자, 듣기에는 이름들이 괜찮죠. 그런데 이수리에서 설명했듯이 이수리는 나쁜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무슨 일을 도모했다고 해봅시다. 언젠가는 이 사람과 갈라서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런 걸 여러분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작 이름을 쓰는 자신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이 수리의 특징입니다.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업원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사업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직원 고용을 하는데도 매우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리를 가진 분들은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깝깝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진취성과 적극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일을 하는데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답답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차차 수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습들을 보이며 살고 있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사람들을 보면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리죠.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이 수리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코드를 나타내는 수리를 알면 사람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름 공부는 나와 타인에 대한 존재를 알아가는 공부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한 테스 형도 몰랐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름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식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수리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3수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수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